두 번째 이제 연사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과학 분야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단연 이분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카이스트 학부 석사를 마치시고 동대에서 복잡계 과학과 대뇌 모델링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뇌 로봇 인터페이스, 대뇌 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인간 지성과 인공지능 간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정재승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승입니다. 서울 미래 컨퍼런스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큰 질문이 이제 질문하는 인간, 빅 퀘스천으로서 질문하는 인간 또 대답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뇌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성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지성과 인공지능의 차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고요. 근데 저처럼 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공지능 또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은 예외 없이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패러다임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면 얘가 계산을 하고 우리에게 아웃풋, 이른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이런 로봇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쉽게 예상이 되잖아요. 나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 물어보고 여러분이 키패드에 입력을 하거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아니 이거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또 인간이 아니더라도 고등한 동물들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question and answer paradigm으로 작동합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자극과 반응의 단순한 방식으로 구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댁에 있는 반려동물을 여기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저한테 다가와서 자극을 주세요, 반응해 드릴게요 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킁킁 거릴 거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게 이 냄새가 뭐지? 일로 가면 뭐가 나오지? 끊임없이 뇌는 질문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른바 액티브 샘플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거 맛있네, 어느 브랜드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현대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흥미로운 행동 중에 하나가 집들이입니다. 왜 우리는 누가 사는 공간을 들여다보고 싶은 걸까요? 이 방은 뭐야? 하고 문을 여는데 사실 그 방이 뭔지 왜 궁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죠. 왜 그러고 싶어 해? 하면 그냥 궁금해 라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뇌는 이 question and answer 패러다임으로 작동을 하고 그 자기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뇌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호기심, curiosity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규정하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과학자들이 Curiosity라는 주제로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있는 논문의 수가 그 이전 100년 동안 Curiosity에 관한 논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Curiosity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물들은 혹은 또 아주 고등한 동물이나 인간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지를 탐색하는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익스플로링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다음 상황들을 예측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은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면서 세상을 학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뇌과학자로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질문에 답을 얻으면 그 답을 얻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레저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때 도파민과 함께 그 지식을 얻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현저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근처의 실마리들을 찾습니다. 액티브 샘플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답이 가능할지 탐색을 해본 다음에 답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해놓았더니 그 리워드를 얻기 위해 또 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던진 질문들의 답을 쌓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훨씬 더 잘 예측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들을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호기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뇌과학자들이 그 이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펑셔널 MRI라는 아주 값비싼 도구를 이용해서 겨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찾아낸 형국입니다. 인간의 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복잡도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 1.4kg밖에 안 되는 1500cc가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사이즈의 뇌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연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바꾸고 구조를 달리해 가면서 진화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크기가 커도 되죠. 얼마든지 커도 되니까 속도를 빨리 해가면서 또 규모를 키워가면서 인간의 뇌와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요 안에서만 작동을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뇌가 너무 얼굴이 너무 커져서 뇌가 너무 커지면은 출산을 할 때 산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기도 쉽지 않고요. 또 얼굴이 굉장히 많이 크면 짝짓기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얼굴 크기가 뇌 크기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명의를 이길 때만 해도 인간이 둔 바둑, 지난 40년간 두었던 16만 장의 기보를 학습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3천만 번 이상 바둑을 두면서 그 바둑을 두는 법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알파고 제로라는 애는 인간이 둔 바둑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바둑을 한 3억 번 가까이 두면서 학습을 했죠. 그러면서 알파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다시 말하면 알파고 리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고 제로가 둔 바둑 기보가 지난 4,000년간 중국에서 두었던 인간이 둔 바둑 기보하고는 그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4,000년간 우리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엄청나게 내비게이션,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줄 알았는데 한 3억 번쯤 인공지능이 도어 보았더니 인간이 둔 방식 말고도, 지금까지 둔 방식 말고도 여전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알파 폴드라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전자는 ACGT 이중 나선 유전자 구조를 가지면서 3개의 염기서열이 아미노산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리니어 시퀀스는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3차원의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는데 이 구조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들을 도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바인딩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한 30-40%의 정확도로 우승을 이제 차지해 왔었는데, 이 알파 폴드라는 녀석이 등장하더니 처음에는 60%, 그러더니 지금은 90%에 가까운 점수로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쉬운 문제는 다 잘 풉니다. 근데 X축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깊어지는데,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이 알파폴드 2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오고 또 한 번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파폴드 3나 4의 도움을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인류를 구한 이 성과에 대해 노벨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그 과학자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돌린 학자 혹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챗 GPT, 아까 이제 제임스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챗 GPT의 등장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딥러닝을 넘어서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언어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문장들을 생성해내고 사람과는 달리 비문과 오타가 없고요. 예. 지금은 뭐 팩트를 착각해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있지만 그거는 인터넷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긁어와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프리트레이닝된 데이터 안에서 다시 렐러번트한 정보를 찾는 이 검색 기능이 추가되면 아마도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들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챗 GPT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애, 글쓰기를 되게 잘하는 애라고 우리가 간주하게 될 텐데, 요즘 보이는 형국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볼까요? 고래가 배꼽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고래 배꼽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일단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본 적이 없으면 이제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있다고 들어야 되나 없다고 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보실 텐데, 생각해 보시면 고래는 포유류고 포유류는 난생과 태생 중에서 태생,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배 안에서 성장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자라니까 뭐 고래의 배꼽은 본 적이 없지만 왠지 배꼽이 있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방식의 생각을 chain of thought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더라도 underlying 룰을 알고 있고 또 관련된 implicit knowledge를 알고 있으면 고래도 배꼽이 있어야겠네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래의 배꼽이 있습니다. 네.
본 적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을 Chain of Thoughts라고 부르는데 챗GPT가 이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그냥 주고 답을 하라고 하면은 틀리는데, 예. 자, 천천히 차근차근 잘 생각해봐 라고 알려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푼 답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를 학습하고 나면 정답에 도달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주고요, 그냥 답을 하라고 하면 틀리는데 Let's think step by step,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답을 해 라고 하면 정답을 맞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으며, 결국은 질문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경쟁하는 두 주체가 있어서 속이려는 주체와 그걸 찾아내려는 주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적대적인 경쟁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든다는 건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의 내부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원래 인간이 제일 잘하던 거였는데 이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의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는 아까 인간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공지능은 아마 달리나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 수많은 솔루션들을 우리에게 순식간에 보여주는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 작가라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캐릭터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야기, 사건을 하나 던져주면 그 사건에 반응하는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마지막 결말들을 순식간에 2만 개쯤 여러분들 앞에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와, 이런 결론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발한 것 같아. 이거를 이야기를 써야 되겠어. 같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답들을 만들어내고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 대신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답들을 찾는 거죠. 저는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그런 예술적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한 80점짜리 정도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75점짜리 답안지를 쓰는 사람은 앞으로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챗 GPT한테 물어도 그 정도는 나오겠다, 달리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같은 답을 얻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아마 80점으로 출발해서 95점, 96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에게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0에서 80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80을 95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간, 다시 말하면 21세기에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뇌에는 네 삶의 목표가 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뭐냐를 물어보는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뇌 영역을 찾았고요.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찾는, 추구하는 뇌 영역을 찾았습니다. 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적절한 질문인지 아닌지, 내가 얻으려는 답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얻는 과정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우리 전전두엽에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목표와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조금씩 위협받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인공지능에게 더 정교하게,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 판단의 주체로서의 자격은 놓지 않으면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